2장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가공전선 및 지지물에 관한 시설 기준 중 틀린 것은입니다. 봅니다. 각 가공전선은 다른 가공전선로, 전차선로, 가공약전류 전선로 또는 가공광섬유 케이블선로의 지지물을 사이에 두고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맞고요. 그 다음에 가공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서 전선의 장력이 가해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전선의 지지점에서 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답은 가공전선의 지지물에서는 승탑 및 승주를 할 수 있도록 발판을 두고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가 아니고요. 우리가 높이 1.8m 이하에 설치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점검등을 위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설치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1.8m 이하에 설치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단 예외 사항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답은 틀렸습니다. 답은 가공전선의 지지물로는 목주, 철주, 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을 사용해야 된다. 또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이 다고요. 2번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 데 사용하는 발판, 볼트 등은 원칙적으로 지표상 몇 미터 미만의 시설하여서는 아니 되는가? 1.8m입니다. 1.8m. 지나가다가요, 우리 견보대 있으면 한번 보세요. 1.8m입니다. 3번 가공전선로에 사용한 지지물의 강도 계산에 적용하는 풍압파 중의 종별로 맞는 것은 풍압파 중 뭐라고 했다? 갑을병입니다. 갑종, 을종, 병종이 됩니다. 4번 가공전선로에 사용하는 지지물의 강도 계산에 적용하는 풍압, 병종 풍압파 중은 갑종 풍압파 중 몇 프로를 기초로 하여 계산하는 것인가? 풍압파 중 뭐다? 을종이나 병종은 갑종의 2분의 1, 즉 50%입니다. 50%. 5번 전선 기타 가섭선 주위에 두께 6mm의 빙설이 부착된 상태에서 을종 풍압파 중은 구성지의 토형 면적 1제곱미터당 몇 파스칼을 기초로 하여 계산하는가? 을종 얼마다? 요것도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아무 말 없죠? 그러면 372고요. 372고 만약에 다도체다. 여기에서 다도체란 말이 있으면 333입니다. 37이나 333 둘 중에 선택하는데 요거 다도체로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끝까지 잘 읽어보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입니다. 인가가 많이 연접되어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가공전선로의 구성재 중에서 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또는 가섭선에 적용하는 풍압파 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고압 가공전선로 지지물이나 우리가 가섭선인데 일단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게 아니고 고압이 이게 아니고 인가가 많이 연접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인가가 많이 연접되어 있다 병종입니다. 인가 많이 연접되어 있다 병종. 7번입니다. 7번이죠. 수치들요. 잘 나옵니다. 가공전선의 지지물 구성체가 강관으로 구성되는 철탑을 할 경우 갑종 풍압파 중 몇 파스칼의 풍압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것인가? 단주는 제외하며 풍압은 구성재 수직 토형 면적 1제곱미터에 대한 풍압입니다. 여기에서 철탑 강관입니다. 철탑 강관 얼마다? 철탑강관 125입니다. 125고요. 그 다음 588은 뭐예요? 목주 혹은 원형들은 전부 588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117은 뭐다? 철주강관이에요. 철주강관이 1117이었고요. 2157은 뭐다? 철탑 기탁이 2157이었습니다. 여기서 철탑 강관은 125. 이거 잘 나와요. 많이 사용하는 것들 많이 잘 나옵니다. 8번 가공전선에 사용하는 지지물의 강도 계산에 적용하는 갑종 풍압파 등을 계산할 때 구성재 수직 토형면적 1제곱미터에 대한 풍압의 기준이 잘못된 것은 뭡니다. 그러니까 목주 588 맞고요. 나 원형 나오면 588입니다. 원형 588. 나 원형 철근 콘크리트 똑같이 원형이니까 얘는 88이가 아니고 588입니다. 588이고 라번 강관 철탑 1255 7번에서 나왔었죠. 125 기억해 주시고 9번 가공전선에 사용하는 특고압 전선용의 애자장치에 대한 갑종 풍압파 등 그 구성재 수직 토형 면적 1제곱미터에 대한 풍압파 등은 몇 파스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가? 여기에서도 우리가
우리가 설명은 있죠. 뭐 끝까지 잘 읽어보셔야 되겠지만은 답을 결정하는 것은 한 단어, 두 단어입니다. 한 단어, 두 단어밖에 없어요. 그래서 9번에는 뭐다? 애자장치 풍합하중, 애자장치. 뭐다? 딴 거 아니고 철주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애자장치 1039입니다. 1039. 그래서 뭐 9번에는 답이, 예, 라번입니다. 라번이요. 계속해서 10번 갑니다. 10번. 철탑의 강도 계산을 하려고 한다. 철탑 강도 계산하는데 이상시 상정하중, 상정 적용하는 하중이에요. 계산에 사용되는 풍합에 의한 하중의 종류가 아닌 것은입니다. 뭐 풍합에 의한 종류 하중은 나눠봤을 때 수직으로 작용하는 하중, 수평으로 옆에서 작용하는 하중, 수평 종하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골하중은 어디 잘 나오냐면 건축이나 토목 쪽에서 있죠. 건축 토목에서 뭐 눌렀을 때 이렇게 부러지는 그런 하중들 있죠.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좌골하중은 전기에서보다 토막 건축에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답은 나번이 됩니다. 좌골하중이 아니다. 11번입니다. 철탑의 강도 계산 시 사용하는 이상시 상정하중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것은 뭐냐? 사용되는 것은 요건 뭐냐면 그 전선로가 있을 때 옆에서 치는 게 수직이죠, 수직. 그래서 풍합이 전선로에 직각 방향으로 가해지는 경우에 하중을 얘기합니다. 풍합이 전선로에 수직으로 직각 방향으로 가해지는 하중을 얘기한다. 이상시 상정하중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잘 기억해 주시고요. 뭐 별로 어렵지 않죠. 철탑에서 배나 풍합 했으니까 풍합 하중 이걸 얘기합니다. 12번. 가공전선으로 지지물의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에 그 하중을 받는 지지물의 기초 안전율 일반적인 경우 얼마 이상이 하는가 합니다. 지금 아무 언급이 없죠. 만약에 철탑이면 얼마? 1.33입니다. 그런데 철근 콘크리트주, 그 다음에 철주 이런 것들 얼마다? 2라고 했습니다. 2주, 그 다음에 목주는 얼마? 목주는 뭐 1.2, 1.3, 1.5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기 때문에 2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13번입니다. 13번. 길이 6m, 설계하중 900kg에 철근 콘크리트주를 집안이 튼튼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지지물의 기초의 안전율과 무관하려면 안전율 앞에서 말씀드린 2 혹은 1.3 무관하게 설정하려면 땅에 묻힌 깊이를 몇 미터 이상 해야 되는가. 여기서 보시면 지금 철근 콘크리트 무게가 900kg입니다. 900kg. 우리가 9.8kN이 1000kg예요. 그러니까 얘는 6.8에서 9.8 사이의 값이라는 겁니다. 6.8에서 9.8 사이니까 얼마다? 16이에요. 이때는 얼마? 15m 초과하면 전부 다 2.5 더하기 30cm에서 2.8m 이상을 묻습니다. 네, 여기 표에 있죠? 표에 있는 거 그대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8kN 초과 에서 9.8kN 이하까지는 2.8m 이상이 됩니다. 14번. 가공전선의 지지물로서 길이 9m인데요. 길이 9m고 설계하중 6.8kN 이하인 철근 콘크리트를 시설할 때 땅에 묻히는 깊이는 몇 미터 이상으로 해야 하는가? 지금 6.8kN 즉 700kg 이하가 됩니다. 700kg 이하이기 때문에 얘는 얼마? 곱하기 6분의 1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9 곱하기 6분의 1, 9 곱하기 6분의 1 하니까 답은 1.5m가 됩니다. 예, 그래서 답은 나번입니다. 15번. 지선을 사용하는 그 강도를 분담시켜서는 아니 되는 것 철탑. 말씀드렸지만 얘는 우리가 임시로 6개월까지는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임시로 6개월 이런 말 없으니까요. 일반적인 경우는 우리가 하면 안 된다. 예, 철탑은 지선을 사용하면 안 된다. 16번. 여기에서 지선에서요, 요 수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선에 보세요. 다음 중 옳지 않는 것은입니다. 보세요. 지선은 안전율 2.5 이상 허용 인정하중 최저는 3.3mm 아니고 4.3mm죠. 답은 가번입니다. 나머지 지선의 연선을 사용하고 소선 3가지 이상 맞고요. 지선의 연선을 사용하는 경우 소선의 지름 2.6mm가 맞고요. 그 다음에 가공전선의 지짐으로 사용하는 철탑은 지선을 사용하여 그 강도를 분담시키지 않을 것이 됩니다.
17번 다음 중 지선의 시설 목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지선 설치 목적. 유도장애 방지는 뭐예요? 우리 유도장애 방지는 정전 유도장애, 우리가 전자 유도장애는 뭐 정전 유도장애 같은 경우 그 연가를 한다, 이것거리를 멀리한다, 그 다음에 전자유도장애 경우 차폐선을 설치한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도장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일반적으로 뭐 가공지선 이런 것도 사용되고요. 일반 지선의 설치 목적은 아닙니다. 그다음 나머지 지지물의 강도 보강 맞고 전선로의 안전성 증가, 불평력 장력 감소 이런 것도 다 맞습니다. 18번 다음 중 가공전선은 지지물이 지선을 시설할 때 옳을 방법은? 입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지선의 안전선은 2.0이 아니고 2.5입니다. 나 소선은 최소 2가닥 아니고 3가닥이에요. 나 지중해 부분은 지표상 20cm까지가 아니고 30cm까지입니다. 나 도로를 횡단하는 곳의 지선의 높이는 지표상 5m가 맞습니다. 18번은 라번. 19번입니다. 고압 가공 전선로와 기설 가공 약전류 전선로가 병행한다. 이거 구분 꼭 해주셔야 돼요. 병행은 나란히 지나간다 이 말이고요. 공가 아니에요. 공가 같은 시설물 그 지점을 시설되는 거 아니고요. 접근 또는 교차도 아닙니다. 지금 뭐다? 병행하는 경우, 병행할 때 유도작용에서 통신상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얼마? 2m가 된다. 예, 2m. 20번 전력반 통신설비는 가공전선로로부터 어떤 작용에 의해서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하는가? 뭐다? 전자유도작용과 정전유도작용이 됩니다. 정전유도작용, 전자유도작용. 그래서 20번에는 답이 가번입니다. 21번 특별과 가공전선로 유도전류는 사용전압이 6만 볼트 이하인 경우에는 전화솔로 12km마다 2. 그 다음에 6만 볼트 초과일 경우는 얼마다? 지금 12km마다 2고요. 40km마다 3입니다. 20km, 12km마다 2, 40km마다 3.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번 경간에 고압 가공 전선으로 케이블 사용할 때입니다. 케이블 사용할 때 기억나시죠? 조가용선으로 조가하고 행거나 혹은 테이프 등으로 감는데 우리가 조가용선은 단면적 22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간격은 그 행거 간의 간격은 50cm인데 그 조가용선에는 우리가 뭐 3종 접지를 한다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조가용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때 조가용선 아연도 철 연선으로 22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하면 3종 접지한다. 요거 잘 나와요. 왜냐하면 많이 사용돼요. 길가에 가서 한번 보세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단면적까지 인장 강도까지 하면 5.93이에요. 5.93은 22. 그 다음에 3종 접지 조가용선 예, 기억해 주시고요. 23번 저압 가공 전선으로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다. 케이블은 조가용선을 행거로 시설하고 이때 사용전압이 고압인 때는 행거 간격 얼마? 50cm다. 행거 간격 50, 테이프로 감은다 20입니다. 24번 고압 가공 전선은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조가용선 케이블을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재는 몇 종 접지냐? 앞에 나왔죠? 3종 접지를 한다. 25번 특별과 가공 전선으로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네, 앞에서 나왔지만 각 케이블은 조가용선의 행거에 의해 시설할 거 맞고요. 나 케이블을 조가용선에 접촉시키고 그 위에 쉽게 부식되지 않는 금속 테이프 등을 20cm 이하의 간격을 유지시켜 나선형으로 감아 붙일 거 테이프로 한다 20cm가 맞습니다. 조가용선 인장 간격 13.93이 아니고 앞에 얼마였다? 5.93이었죠. 5.93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 38이 아니고 22였습니다. 22. 그 다음에 4번은 조가용선 및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재는 제3종 접지 공사를 할 것은 맞습니다. 26번. 야, 이런 거, 고비죠. 26번. 뭡니다. 저고압 가공전선이 철도횡단. 그래서 가장 반가운 것이 이 철도횡단입니다. 철도횡단, 어떤 경우든 뭐, 저압이든 고압이든 특고압이든 혹은 가공 전력반 통신선이든 얼마? 6.5입니다. 철도횡단 6.5. 심지어 인입선, 연접인입선 이런 것도 우리가 인입선도 6.5m였습니다. 예,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철도횡단이 제일 반갑습니다. 6.5. 27번.
3300V 고압 가공 전선로입니다. 3300이 고압 맞죠? 전선로로 교통이 번잡한 도로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지표상 높이를 몇 미터 이상으로 합니까? 우리가 도로 횡단입니다. 제가 지금 일어나면서 그림 그려드렸죠. 일반적인 경우는 도로 옆을 지나가는 전봇대 있죠. 그것이고, 도로 횡단은 도로를 건너는 전봇대로 얘기합니다. 당연히 도로 옆으로 시설되는 것보다 도로 횡단하는 것이 더 많은 거예요. 더 높아야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우리가 뭐 저압 같은 경우 얼마? 5였는데, 고압, 특고압, 고압에서 6 이렇게 됐잖아. 근데 도로 횡단은 처음부터 6이었죠. 도로횡단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6이었습니다. 도로횡단 6. 그다음 27번 도로횡단하는 경우 6이고요. 그다음에 사용자는 22.9kV 특고압입니다. 특고압도 도로횡단은 6입니다. 6인데 지금 35km 이하 지금 22.9km잖아, 맞죠? 22.9km에서는 지금 6이고요. 전압이 높아지면은 얼마 더하기 단수 곱하기 0.12, 0.5로 이런 거 적용하는 거고요. 지금 22.9는 특고압 중에서 낮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6이 되는 겁니다. 고압과 마찬가지로 되는 겁니다. 29번 한번 볼게요. 29번은 뭐 어때요? 3, 4, 5km 송전선 사람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산지에 시설하는 경우 전선의 지표상 높이는 몇 미터여야 하는가 합니다. 우리가 산지할 때 얼마? 기본이 5m. 얘가 얼마? 160kV 기준이요. 160kV 기준으로 5m입니다. 그러면 160kV를 넘죠. 345kV, 160kV를 넘기 때문에 얘는 얼마? 5m 플러스 단수 곱하기 0.12를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단수 구해볼게요. 단수는 얼마? 10kg고요. 얼마? 지금 3, 4, 5kg 하고 있습니다. 3, 4, 5kg. 마이너스 160kg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는 160kV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요? 10분의 3, 4 마이너스 160 얼마? 185니까 얼마? 10하니까 18.5단은 무조건 올려요? 19단이 된다는 겁니다. 19단. 따라서 얼마? 요거 대입해보면 얼마? 5 더하기 19 곱하기 0.12 하니까 이것이 얼마냐? 7.28m가 된다는 겁니다. 7.28m. 네. 그래서 29번에는 답이 가번 7.28입니다. 네. 요거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서 6m가 아니고 산지는 특별하게 5m가 됩니다. 산지는 5m예요. 네. 그 30번 볼게요. 30번. 30번은 지금 3, 4, 5km 똑같은데요. 29번 똑같은데 평지에 건설합니다. 평지에 건설하면 얼마? 얘는 평지는 6m 기준으로 6m 160kV까지는 6m였습니다. 즉 산지를 했는데 산지보다 1m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얼마? 5m 더하기 19 곱하기 0.12가 아니고 얘는 6 더하기 19 곱하기 0.12 하니까 얘는 8.28m가 됩니다. 요거 구분을 해주세요. 8.28m 일반적인데 산지가 잘 나오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은 산지냐 평지냐에 따라서 높이가 1m 차이 나고 8.28, 7.28. 이거 문제 많이 공부하시다 보면은요, 문제 많이 풀어보시다 보면은 이런 문제는 문제 읽고 계산 안 해도 그냥 답 바로 나와요. 예, 이런 숫자 8.28이라는 거예요. 일장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만큼 자주 보는 숫자이기 때문에요. 예. 우리가 이런 설비에서 있죠. 괜히 답 모르면은 자주 본 친근한 거 이런 걸 답을 선택하세요. 괜히 처음 보는 것보다는 공부를 하셨다면은 자주 보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네. 그래서 30번에는 답이 답은 8.28이고요. 31번입니다. 사용 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 가공전선은 케이블이나 전원전선 제외하고 인장 강도 3.43에 얼마? 세트가 있죠. 이거 세트가 얼마야? 그래서 3.43에 3.25. 그 다음에 2.3에 2.6. 2.3에 2.6.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세트 얼마인지 모르더라도 세트가 3.43에 3.2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해설이 있지만 400V 미만의 케이블이나 뭐 절연전선 제외입니다. 절연전선 제외할 때 3.43에 3.2 여기 나오는 수치들은 여기 31번 해설에 나오는 수치들은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2번 고압가공전선의 안전율이 경동선의 경우 얼마 이상의 이도로 시설해야 하는가? 얼마 이상의 이도입니까? 이도는 우리가 경동선이나 내열동 합금선의 경우 얼마? 2.2고요. 기타는 2.5였습니다. 그래서 경동선, 내열동, 합금선 튼튼하다 그랬죠. 그래서 안전율도 조금 낮아도 된다. 2.2 이상이 된다. 33번 특고압 가공전선을 사용하는 가공지선이요. 전력선 말고 우리 전봇대 맨 꼭대기에 있는 그 나전선 있죠. 그 가공지선에는 지름 몇 밀리미터 이상의 나경동선 또는 이와 동동 이상의 세기 및 굵기를 나선을 사용하여 하는가? 얼마 지금? 특고압입니다. 특고압. 고압이면 얼마? 5.26에 4. 5.26에 4고 특고압이면 얼마다? 8.01에 5죠. 8.05인데 33번 특고압 가공전선은 5가 됩니다. 5. 34번 66kV 가공전선과 6kV 가공전선 얘가 뭐요? 66kV는 66,000V라서 특고압이고 고압은 6kV는 고압이죠. 맞죠? 7,000V 이하니까 고압입니다. 가공전선 동일 지지물에 병가하는 경우 같은 지짐을 시설한다는 겁니다. 병가하는 경우 특별고압 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하고 단면적이 몇 제곱미리미터 이상인 경동전선을 사용해야 하는가? 요거 얼마? 특고압과 고압을 병가할 때 지금 66kV 특고압이 66kV는요 100kV 이하죠. 이하입니다. 따라서 얘는 얼마? 55가 됩니다. 55 100kV 이하에서 55. 그래서 뭐 인장 강도까지 하면 21.67에 55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서 다 있는데요.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론을 계속 책에 있는 내용을 모두 외우시는 것보다는 문제를 통해서 문제 풀다가 책 이 부분에 있었구나 확인을 하면서 반복하시면은 더 수월하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네. 35번입니다.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은 동일 지점을 시설한다. 뭐예요? 병가입니다. 병가. 공가 아니고 병가. 경우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과 이격거리는 몇 센티미터 이상이 하는가? 지금 문제에서 중요한 이런 문제에서는 병가한다, 공가한다 이런 문제에서는 있죠. 그 케이블이 아니냐, 절연전선이냐, 절연전선이 아니냐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35번 문제에서는 뭐 케이블이란 말이 없죠. 케이블이란 말이 없으니까 저고압 가공전선이 원래 표준이 0.5m입니다. 0.5m인데 고압에 케이블 사용하면 0.3m예요. 근데 케이블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얘는 0.5m 즉 50cm가 됩니다. 36번 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가공전선 동일 지점을 시설한다. 뭐예요? 병가죠. 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가공전선 동일 지점 시설한다. 병가에서 고압 가공전선 케이블을 사용하면 35번 해설을 보세요. 케이블을 사용했다. 0.3m 즉 30cm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원래 50cm인데 30cm가 됩니다. 37번 저고압 가공전선 다중접지된 중성선은 제외하고요. 병가하는 방법 중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병가 봅니다.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은 동일 지점을 시사하는 경우 저압 가공전선은 아래에 둔다. 맞고요. 아래에 둔 거 맞고.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 동일 지점을 시사하는 경우 별개 완금류에 시설해야 한다. 우리가 2단 완금을 1단, 2단에서 별개에 시설하는 겁니다.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 사이에 이격거리는 50cm 이상이어야 한다. 35번에서 했었죠. 35번 그거 얘기하고요. 저압 가공전선 인입선을 분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압 가공전선은 고압용 완금류에 시설할 수 없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요. 우리가 완금 있죠. 전봇대 이렇게 세로 된 부분 있죠. 완금은 저압용과 고압용이 있는데 고압용 완금에는 저압선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튼튼하게 만들었으니까. 고압용 완금에 저압 설치할 수 있어요. 근데 저압용 완금 있죠. 저압용 완금에는 고압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봤을 때 저압 가공 인수선 분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압 가공전선은 고압용 완금에는 시설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답은 틀린 것 같아요. 답은 라번입니다. 38번.
다음 중 사용전압이 35,000V 넘고 10만V 미만인 특별과학 가공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은 동일 지짐을 시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지금 보시면 35,000V 넘고 10만V 미만입니다. 이때 그러니까 고압 특별과학 가공전선은 제2종 특고보안공사 맞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2종 특고보안공사 맞습니다. 특별과학 가공전선과 고압 또는 저압 가공전선과 이격거리는 0.8m. 우리가 요게 틀렸습니다. 0.8m가 아니고요. 우리가 6km까지 2m예요. 60km까지 2m입니다. 6만V까지. 근데 60km를 넘을 때 얼마? 2m 플러스 단수 곱하기 0.12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0.8m가 아니고 35kV 넘고 10만V 미만이니까 만약에 10만V는 얼마다? 60km까지라고 하면은 60km까지는 2m. 그 다음에 60km 넘으면 2m 플러스 단수 곱하기 0.12지 0.8m가 아니란 겁니다. 그 다음에 특별과학 가공전선 케이블인 경우 제외하고 인장 강도 21.6km 55 맞고요. 특별과학 가공전선 지지물은 철주, 철근, 콘크리트 또는 철탑이어야 한다. 목주는 사용할 수 없다. 예, 이렇게 됩니다. 39번 66kV 가공전선과 6kV 가공전선 동일 지점을 시사한다. 특고압과 고압을 병가하는 경우입니다. 병가. 특별과학 가공전선 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하고 인장 강도가 몇 kN 이상 연산해야 합니까? 얼마? 21.67, 55. 우리 앞에서 계속 나왔죠? 잘 나옵니다. 21.67, 55가 됩니다. 40번. 다음 중 저고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 등을 동일 지점을 시설한다. 지금 뭐예요, 지금? 저고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 동일 지점을 시설한다? 공가입니다. 앞에까지 지금까지 병가였는데 지금 공가 나온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은, 가공전선은 가공 약전류 전선 등의 위로하고 별개의 완금류를 시설한다. 맞고요. 전선의 지점으로 사용하는 목주에 대한 풍압 과정에 대한 안전도 1.5. 이것도 맞습니다.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는 저압과 고압 모두 75가 아니고 저압이 75죠. 고압은 1.5m입니다. 고압은 1.5m. 가공전선이 가공 약전류 전선에 대하여 유도작용에 의한 통일상의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공전선은 적당한 거리에서 이런 연가에 대해서는 전력공학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41번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 등은 동일 지점을 시설하는 경우 특고압 가공전선은 어떤 종류의 보안공사 35kV 이하입니다. 35kV 이하는 2종 특고 보안공사가 됩니다. 2종 특고 보안공사. 답은 나번이에요. 42번. 예, 여기서부터 경관 나왔습니다. 경관 보세요. 단면적 55제곱밀리미터인 경동전선 사용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의 지지물로 내장형의 B종입니다. 우리가 목주하고 A종, 목주 A종, 그 다음에 B종, 철근, 그 다음에 철탑이 있었습니다. 철탑인데 지금 단면적이 55고 B종이에요. 우리가 B종의 표준강간은 얼마냐? 우리 표준강간 기본이 되기 때문에 꼭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표준강간은 얼마다? 150에 250에 600이요. 150에 250에 600입니다. 다시 굉장히 중요해요. 150에 250, 600인데 이것은 지금 특별고압 전선로에서 하용 전선 22 기준으로 했을 때 150에 250에 600입니다. 그런데 특고압 가공전선의 굵기를 지금 22가 아니고 55라고 했죠. 55로 하면은 거의 2배로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철탑을 빼고 얼마? 150에서 300, 250에서 500, 600에서 600이 됩니다. 그래서 전선의 굵기가 있기 때문에 경관도 늘어나서 최대 허용 경관은 500이 된다. 43번. 예. 유사한 문제죠. 고압 가공 전선의 지지물로 A종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전선으로 22제곱밀리미터의 경동전선을 사용한다면 경관은 최대 몇 미터 이하여야 하는가 합니다. 고압은 원래 얼마다? 표준 경관은 얼마요? 150인데 지금 A종이니까 A종에서 150인데 이때는 전선에 지름을 O로 쓴 거예요. 지름 5mm 이상을 썼는데 이것을 단면적 22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표준 경관보다 2배, A종의 2배 얼마? 150에서 300으로 늘릴 수가 있다. 그래서 답은 답이 됩니다. 44번
고압 가공전선 지지물로 철탑을 사용한 경우 최대 경관은 철탑에서 최대 경관 600이었죠. 600보다 더 큰 거 못 보셨죠? 600입니다. 45번 사용전압 154kV인 가공전선으로 제1종 특허 보안공사로 시설할 때 사용되는 정동전선의 단면적은 몇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까? 지금 1종 특허 보안공사인데 154입니다. 우리 100km 이하는 55, 100에서 300까지는 150, 300을 넘으면 200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154km는 100에서 300까지죠. 따라서 150이 됩니다. 그리고 인양 강도요. 21.67에 55, 58.84에 150, 그 다음에 77.47에 200. 요 인양 강도도 어렵게 나오면 물을 수가 있습니다. 예, 혹시나 우려되시는 분은 인양 강도까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6번. 고압보안공사에서 지지물로 A정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 경과는 얼마입니까? 지금 A정 철근 콘크리트 원래 표준 경과는 150인데 여기서는 보안공사라고 했죠. 저고압 보안공사는 똑같습니다. 표준 경과는 150이지만 보안공사, 저고압 보안공사 했기 때문에 얘는 얼마? 100으로 줄어듭니다. 답은 나가 되는 거야. 47번. 일종특고 보안공사입니다. 일종특고 보안공사에 의해 시설한 154kV 가공 송전선로는 전선의 지락 또는 단락이 생긴 경우에 몇 초 안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류로부터 차단 장치 시설해야 합니까? 얼마? 원래 3초죠. 원래 3초인데 100kV를 넘으면은 2초라고 했습니다. 우리 C까지 1초인데 여기서 일반적이고 특별고압 보안공사가 100kV 넘으니까 2초가 됩니다. 48번 사용전압이 22,900V인 가공전선의 건조물과 제2차 접근 상태로 시설하는 경우에 이 특별고압 가공전선의 보안공사 어떤 종류의 보안공사가 해야 되는가? 지금 보시면 2차 접근 상태니까 1종이나 2종인데 전압의 종별이 22,900V라서 35kV 이하가 됩니다. 맞죠? 35kV 밑에기 때문에 얘는 2종 특고 보안공사고 똑같은 우리가 2차 접근 상태를 하더라도요. 여기서는 35kV 이하니까 2종 특고 보안공사가 됩니다. 49번 사용자는 35kV 이하인 특고 가공전선과 가공약조연료 전선 등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 특고와 가공전선은 어떤 종류의 보안공사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앞에 있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문제 경관 부분보다 앞에 있었지만은 이때도 이종 특고 보안공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답은 나번입니다. 50번 다음 주 이종 특고 보안공사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그러니까 특별고압 가공전선은 연선으로 할 거. 그러니까 이종 특고 보안공사 하면서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쓰는데 여기서 연선을 한다. 그 다음 지지물로 사용하는 목주의 풍압 하중에 대한 안전 2 이상이다. 2 이상이다. 예. 이종 특고 보안공사이기 때문에 2 이상이고 지지물이 목주의 경우 근거가는 100m 이하일 겁니다. 예. 원래 A종은 원래 표준 경과는 150인데 이종 특고 보안공사를 하면서 100m가 된다. 지지물이 A종 철조일 경우 그 경과는 150m가 아니라 100m예요. 예. A종일 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종 특고 보안공사 이거 잘 나오니까요.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1번입니다. 51번. 철탑의 단면적이 38제곱미터인 경동선을 사용하고 지지물로는 비정 철조 또는 비정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특과 가공전선 3종 특허 보안공사에 의해 시설하는 경우 경과는 몇 미터 이하여야 하는가라고 합니다. 지금 포인트는 뭐냐? B종이요. B종. 예. A종이나 목주가 아니고 B종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200m가 돼요. 표준 경관이 아니고 2, 3종, 우리가 3종과 2종은 똑같아요. 2, 3종 특허 보안공사에서 B종일 경우 얼마? 200m가 됩니다. 200m. 그 다음에 52번 봅니다. 52번. 다음 주 고압 보안공사에 사용되는 전선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옳은 것은 고압 보안공사 얼마? 8.01에 5가 됩니다. 8.01에 5. 요거 세트 제가 외워달라고 했죠. 8.01하고 5지. 8.01이 5입니다. 8.7이면 22 이렇게 되는 거죠. 세트 외워주시면은 그러니까 2.3, 2.6 이렇게 세트로 외워주시면 조금 편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52번에는 8.01에 5. 예. 53번입니다. 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전선이 건조물과 접근 상태로 시설하는 경우 상부조영제의 옆쪽
이격거리입니다. 상부조응제의 옆쪽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저압이고요. 저압이고 케이블이냐 절연전선이냐 이런 말이 있다 없다에서 차이가 있죠. 지금 저압이고요. 케이블이다 고압 절연전선에 이런 말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뭐다? 1.2와 1.2가 되는 거예요. 1.2와 1.2. 만약에 지금 저압이잖아요. 저압 가공전선과 저압 고압 가공전선 했는데, 만약에 뭐 고압 절연전선이다, 케이블이다 이러면은 3분의 1씩 뭐 떨어지고 이런 것도 있었죠. 근데 아무 언급이 없기 때문에 1.2가 되는 겁니다. 예. 54번. 6000V 가공전선과 지금 고압이란 말 대신에 6000V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고압이란 거. 고압 가공전선과 안테나가 접근한 시설할 때 전선과 안테나 이격거리는 몇 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기본이 80입니다. 80. 고압은 80, 저압은 60이요. 근데 고압에 캡을 섰다 반 떨어져서 40, 저압은 만약에 케이블 썼다 그러면 반 떨어져서 30이 되는 겁니다. 그럼 54번에서는 고압과 안테나 접근하는데 케이블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80이 되는 거예요. 저압이냐 고압이냐 보시고 케이블이냐 케이블이 아니냐를 보시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55번 600V 비닐 절연전선을 사용한 저압 가공전선의 위쪽에서 상부조응제가 접근하는 경우 전선과 상부조응제가 이격거리는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여기도 아무 말이 없죠. 절연전선이나 케이블 말이다 이런 말 없죠. 2m입니다. 2m. 상부조응제 상방에 2m. 56번 고압 가공전선 상호간이 접근하는 교차를 시설하는 경우 고압 가공전선 상호간의 이격거리 몇 cm입니까? 이것도 앞에서 마찬가지 80cm, 80cm인데 지금 케이블이 아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80입니다. 케이블이면 얼마? 40이 되는 거고요. 예, 여기는 80입니다. 57번 저압 가공전선 상호간을 접근하는 교차를 시설하는 경우 전선 상호간 이격거리 및 하나의 전선 상호간은 지금 저압이죠. 저압이니까 60에 30입니다. 만약에 케이블이면 30이고 일반적인 경우는 60이요. 지금 저압 상호간에서 전선 상호간 이격거리 및 하나의 저압 가공전선과 다른 저압 가공전선은 지지물 사이 이격거리는 각각 얼마여야 하는가? 요거는 60에 30이에요. 60에 30. 지금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케이블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60에 30이 됩니다. 그 56번 해설에 있는 표 있죠? 56번 해설에 있는 그 표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표를 보시면은 60에 30. 그러니까 전선 상호간이냐 혹은 전선과 지지물간이냐 이것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문제에서는 전선과 하나 묶고 전선과 지지물과 하나 묶고 이 문제에서 꼭 좀 이게 설계에서 있죠. 덤벙대다가 그냥 대충 하다 틀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아는 거는 어떻게든 맞춰주셔야 돼요. 예, 끝까지 읽어봐 주시고요. 전선간이냐 혹은 지지물간이냐 전선과 지지물간이냐 이거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8번 고압 가공전선, 가공약절전선과 접근하는 경우 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절전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 얼마? 80이라 그랬죠. 80인데 단 전선이 케이블이다고 했기 때문에 80에서 40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80에서 40. 그 다음에 59번 고압 가공전선 교류 전차선과 교차하는 경우 고압 가공전선으로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단면적 얼마냐? 여기는 우리가 14.5에 원래 38이에요. 고압 가공전선 교류 전차선과 교차하는 경우 이게 전차선과 교차하니까 앞에서 했던 전선과 전선 이게 아니고요. 고압 가공전선과 교류 전차선과 교차하는 경우 38이고 인장강도는 14.5일이 됩니다. 요거는 특별한 경우니까 조금 따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2장 전선로 문제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2시간에 이어서 나눠서 하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